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 참 많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법, 하루 3시간 일하고 부자 되는 법. 정말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수천억, 수조 원을 번 슈퍼리치들이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 진짜 자살하고 싶었어.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지. 네, 이게 진짜 성공의 뒷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핑크핏 성공담이 아닙니다.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기록, 벤 호로위츠의 하드승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벤 호로위츠. 그는 넷스케이프를 거쳐 라우드 클라우드를 창업했고 결국 HP의 회사를 약 1조 7천억 원에 매각하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탄탄대로 갔죠. 하지만 그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그의 회사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주요 고객들은 파산했고 직원들은 회사가 망할 거라고 수군댔죠. 그는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깼고 자신이 멍청해서 회사를 망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순간, 벤은 그것을 더 스트러글이라고 부릅니다. 더 스트러글은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복귀해도 답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죠. 벤은 말합니다. 위대한 CEO와 평범한 CEO의 차이는 이 지옥 같은 구간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투자자든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순간 이 스트러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믿었던 파트너는 배신하고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그 순간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벤 호로위츠는 리더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평시의 CEO와 전시의 CEO입니다. 평시에는 회사가 성장하고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이때는 창의성을 장려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민주적으로 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판을 뒤집어야 하는 순간은 대부분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에는 총알이 빗발칩니다. 이때 민주적인 토론을 하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전시의 리더는 독재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한국의 IMF 시절이나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은 기업들은 모두 전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직원들에게 인기 있는 사장, 친구 같은 리더. 하지만 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 좋은 사람 이미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가장 하드싱, 즉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믿었던 사업부를 폐쇄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해서 피하거나 HR팀 뒤에 숨지 마세요. 벤 호로위츠는 직접 정직하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회사의 실패는 내 책임이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해주는 것. 그것이 떠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남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의 멘탈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벤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기처럼 잤다. 2시간마다 깨서 울었다. 너무 우픈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공포를 직원들에게 전염시켜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 짊어져서도 안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털어놓으세요. 단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직원들이나 파트너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벤 호로위츠는 경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첫째가 사람, 둘째가 제품, 셋째가 이익입니다. 많은 초보 사업가들이 당장의 이익을 1순위로 둡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곁에 남아서 싸워줄 사람이 없으면 제품도 이익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회사가 망하기 직전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의 핵심이었던 클라우드 사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당시엔 별 볼 일 없던 소프트웨어 사업인 옵스웨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주들은 미쳤다고 했고 직원들은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률에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묻지만 벤은 대답합니다. 확률 따윈 상관없어.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정해진 확률은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집요함만 있을 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봅니다. 아,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직원을 뽑지 말았어야 했는데. 벤은 말합니다. 1분 전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무엇인지만 생각해라. 후회는 사치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왜 하드싱일까요? 어려운 일에 대한 쉬운 해결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오직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피를 흘리더라도 뚫고 나가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결국 리더는,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혼자 져야 하니까요. 벤 호로위츠는 그 외로움을 친구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압박감을 견디는 근육이 커질수록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부의 크기도 커집니다. 한국 사회는 실패에 가혹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고들 하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전시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다가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빚? 매출 하락? 인간관계? 그것이 무엇이든 도망치지 마세요. 벤 호로위츠가 2조 원의 기적을 만든 건 도망칠 구멍이 없어서 앞으로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걷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세요. 희망적인 말로 끝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해결하면 내일은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더 강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하드싱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우아한 백조가 되는 게 아니라 진흙탕에서 뒹구는 멧돼지가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탕 끝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전투력을 높여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정해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